네,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추천형만 찍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목이 이렇게 살짝 잠길 뻔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저희가 이 무슨 방음시설이 안 돼 있어서 뒤에서 막 소음이 나니까 제가 목소리를 더 높이게 되는 거야. 아마 이게 잘못됐으면 뭐 다른 소음이 너무 많으면 아마 또 일부도 다시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찍었으면 좋겠어.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동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막 해 그냥. 그리고 뭐 잘못한 것도 막 넣고 가끔 가다가 아주 이거 위험수위가 높다라는 거는 좀 자르고 그걸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그대로 다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아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뭐 스튜디오를 이렇게 만들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조금 뭐 그러니까 그냥 좀 이해해 주시고 한번 2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활동 수영. 활동 수영도 전년도 전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커트라인을 참조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작년이랑 좀 달라져서 그래서 전년도 커트라인이랑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똑같아요. 보니까 연세대학교는 이제 황금비를 찾은 것 같아. 이 황금비라는 게 뭐냐면 100, 6, 4야. 1단계에서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 6대 4 이렇게 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뒤바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활동 우수형도 면접으로 뒤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면접 대비를 조금 하는 게 연세대학교에 수시를 든다면 면접 대비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가서 6대 4로 가는데 40%의 이거는 재신문 기반의 면접이에요. 면접이 극강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내신 살출 공식이 없어요. 가끔 보니까 내신 무슨 2대 4대 4로 뭐 한다는데요. 이런 거 다 아닙니다. 종합전형은 정성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힌트를 드리자면 활동우수형은 학생의 전공적 합성을 많이 보이는 게 되게 좋아요. 아니면 내신이 아주 좋거나. 이 둘 중에 투 트랙으로 뽑기는 뽑아요. 오늘 제가 내신 커트라인을 활동우수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논란이 많이 되고 학교별로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전에 추천형은 제가 아까 자신있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얘기했듯이 서류라고 했잖아요. 서류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 어떤 비교과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많이 달라집니다. 재학생, 졸업생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여기가 더 미어 터지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졸업생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저쪽으로든 갔는데 이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조금 더 미어 터지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인원도 줄어들었어요. 불리함이 되게 많아요. 올해 작년도 커트라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는 면접형하고 중복 지원이 됐는데 면접형이 아니라 추천형이네요. 그죠? 추천형이네요. 추천형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작년도에는 이랬어요. 보니까 면접형도 넣고 그 다음에 활동우수도 넣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넣는 거죠. 활동우수만 넣게 되는 학생들이 꽤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형으로 가는 애들과 활동우수형으로 가는 애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커트라인도 또 변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루국제형과는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활동우수가 있고 활동우수 국제형이 있는데 활동우수 국제형과도 이게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긴 게 뭐냐면 활동우수 최저 자격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최저 자격 기준이 생겼는데 최저 자격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연세대 활동우수를 넣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다 맞을 것 같아요. 국어, 수학을 포함해서 한 과목 이상을 포함하는 거예요. 2개 과목이 등급합 4예요. 그러니까 2를 받아도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과 같은 경우는 합 5야.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수학 포함해서 1등급 2개 의치약대는 1등급 2개 이상이니까 여기는 조금 좀 그런데 이것도 아주 의치약의 다른 최저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영어는 3등급만 받아도 됩니다. 뭐 한국사는 4등급 뭐 이렇게 돼서 최저 자격 기준을 못 맞추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 어쨌든 수능 공부를 하긴 해야 되네요. 이제는 그죠? 작년에는 연대가 다 없었는데 올해 생겨서 그러고 국제형 같은 경우는 2개 합 5니까 학생들이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영어는 1등급이에요. 영어는 1등급을 아마 국제형 넣는 학생들은 거의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렵지 않은 최저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거의 홍대 수준이었어요. 홍대 최저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최저만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낮은데 이것도 연세대학교에서 최저를 많이 높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 네, 혹시나 또 최저 높여놓으면 또 제재받지 않을까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 눈치를 많이 보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과는 ISE 전형을 노리는 것이 좋다라고 적었는데 이게 인원을 많이 뽑는 전형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할게요. 혹시나 또 미어터질 수도 있어요. 그냥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예요. 국제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특목고 학생들만 지원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을 해도 되고 이과 학생들도 지원을 해도 되고 영어 제시문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 제시문이고 영어 제시문이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면접도 영어 면접이 아니에요. 우리말 면접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되고 영어 지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영어 내신이 좀 뛰어나다라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의 팁이에요. 혹시나 내가 보니까 여기 지원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다. 근데 내가 보니까 영어나 이런 부분들의 내신도 우수하다라고 한다면 이쪽을 살짝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더 이야기하면 미어터질 거라 제가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활동우수형 결론 보시죠. 최저가 생겨서 커트라인이 하강 요소가 조금 있어. 네, 조금 있어.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인원이 축소되고 중복 지원이 불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커트라인이 상승해요. 커트라인이 상승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올해 커트라인이 상승하는데 올해는 비교과를 더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큰 의미가 없다.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죠. 교과 전형으로 애들이 빠져나가면 비교과로 많이 뽑을 수 있는 전형이 이거밖에는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얘가 비교과를 올해는 조금 더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다라는 거고 1단계를 작년에는 이랬어요. 1단계를 통과하고 최종 합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올해는 많이 좀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추가 모집도 작년에는 추가 모집으로도 다 됐어요. 거의. 그래서 1단계만 통과하면 추가 모집으로 되는데 올해는 1단계를 통과한다고 해서 합격할 확률이 전년보다 떨어진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퀴즈로 한번 낼게요. 맞추는 학생한테 제가 뭐 한다 그랬죠? 수시 정시 상담 해드릴게요. 이번에도 왜 도대체 추합 합격률이 떨어질까? 이걸로 하자, 이걸로. 왜 도대체 올해는 연대 활동 우수의 추합이 떨어질까? 제일 먼저 맞추시는 한 분한테 수시하고 정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전형이라 당연히 면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난해 난이도는 극강이었어요. 사실 작년도에 나온 면접의 준비 시간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푸는 시간이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질문을 했어요. 이거 시간 내에 못 풀 텐데 시간 바꿀 생각 없어요? 그랬더니 뭐 당연히 입학처 직원이니까 자기가 출제하는 게 아니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라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사교육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어서 그냥 툭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 올해. 작년 제가 자꾸 헷갈린다. 작년 되게 어려웠어요. 올해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학생들을 좀 배려하지 않은 게 뭐 이과 같은 경우는 빛의 파장 원리가 나왔는데 문과보다는 뭐 손도 못 댄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좀 까다로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면접이라고 생각해서 비는 구멍이 조금 있어요. 이 일반고나 ISE나 이런 전형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생들이 지원을 잘 안 해서 의외의 합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보고 또 지원을 하면 미어터지니까 항상 지원할 때는 경쟁률 보고 지원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내신도 안 되고 비교과도 안 되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논술 전형으로 넣어야 되는데 연세대학교는 최저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가끔 이제 질문하는 게 연세대 논술 넣어볼까요?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카드가 한 장 남으면 넣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뭐 붙을 수 있다. 뭐 논술학원이나 아니면 논술 선생님들이 뭐 하는 얘기가 우리 학원에서 논술로 붙었다. 연세대 논술로 붙었다. 연세대 논술하면서 논세대 논술 전문 뭐 이 애가 몇 명이 붙고 어쩌고저쩌고 다 구라야 사기야. 내가 이게 또 그분들한테 돌맞겠네. 근데 구라야 사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도 경쟁률이 80대 1에서 100대 1까지였어요.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80명 중에 1등 해야 된다는 거야. 100명 중에 1등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로 100명 중에 1등을 하는 정도의 논술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애가 그날 운이 좋아야 합격이 한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다면 어떤 학생이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팁은 조금 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지원을 하면 좋으냐 하면 연세대학교가 최저가 없는데 최저가 있어. 내가 살짝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세대학교가 최저가 없다라고 하지만 최저를 맞출 정도의 수준이 되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나름 문제에서 장치를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문과부터 얘기를 할게요. 문과 같은 경우는 수능을 봤을 때 국어, 영어, 수학이 2등급이면 3합6이죠. 그죠? 네, 3합6이 보통 서강대, 성균관대 뭐 혹은 이대, 중대의 최저 자격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안 보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면 국영수가 골고루 2등급 이상이 되는 애가 지원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느냐? 일단 영어 지문이 2등급 정도는 돼야 시간 내에 독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나오는 영어 지문이 나와요. 영어 지문이 나오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는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단순 산수 문제가 나오거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복잡한 산수 문제나 이런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평균이 이동하면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다를 때 평균이 이동하면 어느 게 더 급격하게 이동하느냐. 이런 것들은 한 수학 2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수학 2등급이죠. 그 다음에 국어 지문도 상당히 독해력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국어 2등급 정도를 받는 애야만 그걸 독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그냥 국영수 2등급 정도는 받는다라고 하면 넣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로또 전형이에요. 네, 로또 전형이니까 너무 여기에 많이 올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과학을 보는데 과학이 과탐 2 수준까지 나와요. 그건 뭐냐? 과탐이 2등급 정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수학도 2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학이 60점이고 과학이 40점이라서 그래서 뭐 하는 얘기는 수학이 배점이 더 높으니까 수학을 더 잘해야 된다 이런데 이거 배점은 논술에서의 배점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내가 못 풀으면 빵점이야. 어차피 그럼 떨어져.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이 과탐 2 수준까지는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한 장 남으면 넣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마이너한 전형인데 특기자 전형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면접을 봐요. 그 다음에 이과는 과학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면접 난이도는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일단은 영어 공부를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영어 인터뷰를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러는 학생들이 있는데 영어 인터뷰는 어눌하게 해도 돼요. 그거 가지고 점수를 많이 매기지 않아. 그냥 문제를 푸는데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이게 합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습할 때 영어 인터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인문사회과학 혹은 이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쌓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교과적 지식을 쌓는 것이 훨씬 더 합격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균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원이 증가돼서 전년도 커트라인을 생각하면 안 되고 연세대학교 기회균형은 의외로 많이 합격을 해요. 예, 제가 보니까. 근데 이거 뭘로 합격할까요? 내신순이에요. 예, 내신순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좋겠고 또 비교과가 좋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꽤 많이 뽑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 봅시다. 이거는 이제 정시 가군으로 변경을 했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가군으로 변경했을까요? 서울대가 나군으로 바꿔서 쫄아서. 언제나 그렇게 돼요. 서울대가 가군하면 연대는 나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군을 변경한 건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잘해야 하는 과목은 영어인데요. 영어 배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점수 격차가 커요. 자, 보시면.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는 좀 잘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가산점, 이게 수학은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수학과학을 가산점이 한 33%가 기본이니까 33%라고 써놨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얘네는 가산점 주는 거야. 그죠? 높잖아요. 그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잘해야 하면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과탐을 잘해야 되고 문과 같은 경우는
사탐은 잘 못해도 돼요. 예, 사탐 못해도 돼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서울대학교 할 때 그랬죠. 서울대학교는 사탐 잘해야 돼. 예, 예. 근데 연세대학교는 이것도 2분의 1로 쪼갠단 말이야. 그러면 거의 의미가 없어요. 많이. 그래서 국영수를 아주 극강으로 잘 봤다라고 한다면 사탐이 2, 3등급 나와도 합격이 가능하니까 너무 쫄지 마라. 예, 예. 그래서 사탐.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는 국어에 대한 부분들인데 보면 그나마 그래도 수학에 비해서 거의 배점이 많이 적으니까 사실 잘하지 못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잘 해야 돼요. 예, 예.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못해도 된다. 서울대에 비해서 조금 못해도 된다. 뭐 이런 거지. 뭐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한국사는 1에서 4등급까지 만점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쭉 봤는데 요거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요것도 조금 이야기할게요. 올해 조금 달라진 게 의예과가 올해 점수화되는 거 요거까지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생기네요. 보니까 의예과가 면접이 생겼는데 10% 정도밖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910점에서 100점이 들어가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 애들이 비슷한 점수에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면접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면접은 재시문 기반 면접의 인적성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언더우드 하스 ISE 국제전형에서도 이건 작년부터 했는데 조금 형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네도 10% 정도의 2단계에서 들어가는데 이것도 영어 재시문권 기반 면접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대비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쭉 다 봤는데요. 연세대학교를 지원할 때 커트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도 커트라인을 참조하면 안 됩니다. 예,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류도 달라졌어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왜냐면 복수 지원할 때 하고 또 그냥 추천형하고 화류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때 하고 또 커트라인이 또 많이 변동이 돼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애들 빠지는 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제가 바라는 건 일단 추천형은 대충 제가 추천을 해줬어요. 네, 커트라인 추천을 해줬고 활동우수 같은 경우는 전년도 커트라인에서 비효과 비중을 조금 더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커트라인이 더 내신 커트라인은 떨어졌어도 비효과가 좋은 전공적 합성이 좋은 애들이 더 많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고 지원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도 뭐 정시는 수능 공부죠.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게을리하지 말고 해서 다들 연세대학교 합격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